뼈와 척추에 대한 10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척만척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합니다. 오늘은 경추부 탈출증, 목 디스크에 대한 최적의 치료 방법 및 진단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4가지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경 차단술, 목에 있는 신경 주사, 그리고 추간판 열치료술이라고 목 디스크 때 많이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추간공 감압술, 그리고 전방 경추 위압술. 그래서 시술, 주사부터 수술의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 아프고 팔 저리고 하시면 보통 그 의원이나 정형외과 병원 가시면은 주사를 많이 넣죠. 그래서 근육에 놓는 주사도 있고 이렇게 신경 쪽에 놓는 주사도 있긴 한데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저희 의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초음파 그리고 방사선 투시 장치를 사용해서 목에 있는 신경 차단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의사님이 작성하셨고요. 여기 C암이라는 게 투시 장비입니다. 수술방 들어가서 이제 그 CT 같은 걸 보고 나서 해당 레벨을 찾고 나서 주사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런 C암 주사보다는 초음파 주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장점으로 보시면 아까 여기 방사선 노출이 없다. 엑스레이가 X선 자체가 없으니까 방사선 노출이 없고요. 혈관 천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목 앞쪽에는 동맥이 있거든요. 경동맥을 찌르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장기의 천자, 목에 있는 그 식도, 우리가 숨구멍과 그리고 음식 넘어가는 구멍 자체에 천자하는 거, 그리고 신경 자체에 이제 바늘을 넣는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 동맥 내 혹은 이제 그 장기 내 주사를 하면서 혈전, 혈관 수축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가끔 주사 이후에 뇌경색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꽤 있고, 이 초음파 가이드하인 그 신경 차단술은 안전성에 대해서 꽤나 지금 많이 검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주사 치료하고 나서 방사선, 그러니까 C암 그 차단술하거나 초음파하거나, 오히려 초음파군이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죠. 둘 다 통증은 의미 있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같은 경우, C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호노증 같은 감각신경 이상도 발생할 수 있었고, 초음파 주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자체가 너무 좀 힘들고 목을 이렇게 누르면서 바늘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환자분 받는 분도 힘들고, 짧은 목에 굵은 이제 직경을 가진 환자분을 내원하시면요, 그 시술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운, 환자와 시술자 모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가 이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눈꺼풀 자체가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하게 되면은 C암보다는 이게 좀 편리하게 돼서 환자분 자체가 많은 환자한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 주사 전에 약을 쓰고 물리치료 하는데, 주사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건너뛰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수술 환자, 예정된 환자한테 주사를 놓게 되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술기 자체가 되게 정확도가 높아서 효과적이어가지고 수술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기가 쉽고 외래에서 비교적 쉽게 시행, 보통 초음파실로 바로 넘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쉽고, 적응증이 넓습니다. 목 디스크, 추간근 협착증, 중심근 협착증 모두 다 가능하고,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에 경추 신경 차단술이 많이 권유되고 있죠. 실제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안전성에서 확보가 된 그런 방법이 경추 추간판에 있는 신경 차단술 방법이시겠습니다. 제 환자 케이스 보겠습니다. 목도 아프고 날개뼈죠. 보통 이제 경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생기면은 팔저린 건 많이 생기지만 이제 날개뼈 뒤쪽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원하셔가지고 이게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조금 돌출돼 보입니다. 디스크가 돌출돼 보이고, 이걸 잘라서 횡단면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 있는 그 경추부인데 추간공 쪽에 디스크가 나와서 왼쪽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주사를 바로 시행하는데 이게 이제 신경이고요. 이런 식으로 뼈가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도 쭉 바늘을 넣어서 이 신경 주에 약을 좀 뿌려주고 나오는 거죠. 경추 초음파 가이드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도 5, 6번 쪽 보시면 중심부 디스크입니다. 중심부 디스크 자체가 아까처럼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나 중심부에 있으면 주사 자체가 반응이 없는 경우는 추간판 열치료술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경 차단 주사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신경이 쌓여 있고요.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주위에 약을 뿌려주고 나오면은 신경 차단주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레벨마다 생겨 있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5, 6번, 6, 7번, 4, 5번 이런 식으로 해당 병변을 찾아가지고 주사를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사 놓으면은 환자분이 꽤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 혹은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에서 쓸 수 있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크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추간판 열치료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를 보시면 경추 추간판 목에 있는 디스크에서 열을 가해서 디스크에 치료한다. 이게 보통 디스크 열을 가해가지고 볼륨을 좀 줄여주고 그 주위에 있는 동굴신경 자체를 감압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문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날 작성된 논문이고요. 이 경추 추간판 핵성형술, 추간판 열치료술, 디스크 탈출로 인한 경추 신경근 통증의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저는 이 시술을 하고 나서 목 디스크 수술을 잘 안 하거든요. 목 디스크는 수술 자체가 하는 경우 보통 이제 마비가 진행되거나 디스크 볼륨이 너무 많거나 추간공 쪽이 아닌 중심관 쪽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수술의 적응증인데 이렇게 시술로도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이게 목 디스크 40년도, 50년도 저희 뭐 6.25 하여튼 그 1945년도 그 근방인데 전방 경추 유압술이 그때 이제 개발이 됐네요. 그래서 이 수술 자체는 식도 손상, 그리고 수술 후에 혈종, 그리고 사망과 같은 합병증이 있다. 물론 드뭅니다. 식도 손상하는 경우는 이제 경추 수술 중에 저 위쪽 레벨, 좀 상위 경추를 할 경우 식도 손상이 다른 레벨보다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혈종 같은 경우는 지혈을 충분히 하고 나면 큰 그런 거 없는데 지혈 자체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은 혈종으로 숨 자체가 못 쉬어서 사망하는 경우 있죠. 하지만 아주 드물다. 그 수술 방법을 피할 수 있는 게 이제 추간판 열치료술인데 다른 말로 경피적 경부 핵성형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PCN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출된 디스크의 연조직, 말랑말랑한 디스크에 그 디스크를 응고시키고 감압한다. 코블레이션 기술. 이게 열치료 기술이 두 가지, 어블레이션, 코블레이션,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긴 한데 그걸 같이 시행해 주거든요. 하게 되면 디스크 볼륨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간 봤을 때 전방으로 디스크 수술한 그룹과 열치료술한 그룹의 통증 결과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 수술을 디스크로는 잘 안 한다 이 말씀이 어쨌든 수술과 시술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봤을 때는 유효한 차이도 발생하지 않아서 1년 정도 봤을 때도 차이가 크게 없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시술 이후에 3개월, 6개월 후에 팔 신경 통증과 목 통증에 대한 그룹 차이도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은 제거술에 비해서는 임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합병증도 줄일 수 있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그 수술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연부조직 디스크가 중심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오고 디스크를 누르고 있고 마비가 진행되지 않는 케이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논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간판 열치료술과 전방경추 디스크 제거술에 대한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 하는 그 사진입니다. 위에 두 가지가 앞쪽에서 본 거고요. 여기 옆에서 본 건데 경추는 반대쪽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해당 병변 반대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암을 통해서 들어가는 위치 자체를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데
어쨌건 디스크 자체의 볼륨을 좀 줄여준 요 정도 타입 들어가네요. 요 뒤에 요 정도는 들어가야 시술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수술했던 케이스하고 PCL 이게 이제 열치료술인데 두 가지 타입 보면은 통증 점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했던 그런 케이스하고 수술했던 케이스가 비슷비슷하다. 결론 보시면은 그 팔 통증에 대해서는 이 그 추가만 열치료술보다는 3개월째 전방 유압술이 훨씬 낫다. 하지만 롱텀 길게 봤을 때는 그 추간판 열치료술 자체도 이 수술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보조제가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수술 자체가 좀 필요 없겠죠. 단 이제 조건이 골격이 자라나지 않고 그리고 연부조직 디스크가 있는 경우 이렇게 시술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간공 감압술이라고 이제 후방에 있는 그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이제 감압술이 추간공 감압술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현미경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추 신경병증 환자에서 최소 침습적 후방 추간공 절개술의 조기 수술 결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신경이 눌리는 환자에서 추간공 감압술을 통해서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의 조기 수술 결과를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수술 후에 후경부 통증, 뭐 머리 뒤쪽 뒤통수도 많이 아프고요. 요거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 복귀를 위해서 내시경 쪽으로 현미경 쪽으로 이렇게 운동문절 앞쪽에 있는 그 전방경추 유압을 하지 않고 본인에 있는 그 디스크를 살려주면서 보존하면서 신경을 확실하게 감압해주고 이를 통해서 인접분절 보통 유압술을 하게 되면 그 위나 그 아래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최소화하는 장점을 보고자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터져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고 이게 이제 뒤에서 이게 앞쪽이고 뒤에서 내시경을 이렇게 넣는 모습입니다. 내시경을 넣어서 눌려있는 신경 쪽으로 직접 확인하고 디스크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디스크도 사라졌고 여기에 나가는 추간공 쪽을 확실하게 정리한 이렇게 길이 원래 이제 흰색으로 뼈가 있어야 되는데 다 열렸고요. 이제 3D 시트로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 V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통증 눌림 병변을 해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접분절 추간선 병성, 그러니까 전방경추 유압술을 하게 된다면 앞쪽으로 유압술을 하기 때문에 그 마디가 그 딱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위나 그 아래쪽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인접분절에 퇴행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 중에 출혈도 줄일 수 있고 앞쪽으로 수술할 수 있는 합병증 아까 이제 식도라든지 여기는 혈관 손상 자체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현미경으로 사용해서 추간공 절개술을 하는데 아까 요거는 좀 예전 논문이어서요. 최근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돌기, 뭐 부착되는 근육 이런 손상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보통 한 2~3시간 지나면 통증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도 많이 쓰지 않을 뿐더러 경추 자체의 뒤쪽에 있는 인대를 다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통증 양상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97명 환자에서 100에 97명 상당히 많이 좋고 3명도 아마 많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92%에서는 경추 통증이 미미했다. 거의 뭐 경추 목 통증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 보시면 최소 침습적 근육 박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육을 최소한으로 박리하고 수술 후의 통증을 빨리 줄여서 일상으로 복귀가 빨리 된다. 지금까지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방법이죠. 추간공 감압술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목도 이제 뭐 저릿저릿하고 오른쪽 팔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전기가 오는 같은 증상이 있다. 보통 이렇게 날개뼈부터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 차팅 보면은 5번, 6번, 6번, 7번에 추간공의 협착증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해서 2마디 이렇게 시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구멍은 2개를 뚫고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술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회복이 좀 빠른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게 5번, 6번에 있는 추간공 쪽에 이게 막혀 있고 6, 7번 쪽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2마디가
연속적으로 막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왼쪽은 이게 신경 길이 뻥 뚫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도 나와 있고 인대 두꺼워져 가지고 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습니다. 추간공에 협착증이 심한 상태죠. 그래서 5, 6번 쪽에 V 포인트. 요게 위에서 봐서 V자 모양에서 V 포인트라는데 5번 오른쪽 위쪽에 그리고 6번 쪽에 있는 요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 추간공 감압수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면은 이게 5번 뼈에 꽤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게 신경이 노출되기 직전 모습이거든요.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보면 이제 요게 신경입니다. 아래 뒤쪽에 보면 뻥 뚫린 요게 하얀색 되어 있는 게 경추 신경이고요. 거기를 정리했더니 나가는 신경 이렇게 5번과 6번 사이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이제 감압이 되고 나서 수술을 마무리 짓는 거고 이 오른쪽이죠. 두 마디 신경 모두 다 정리하고 나면은 통로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랑 뻥 뚫렸죠. 길을 다 넓혀줬기 때문에 원래는 좀 시커맸는데 길 자체가 뚫려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눌린 신경 길이 감압이 돼가지고 통로가 쭉 잘 뻗어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추간공 감압술이라고 이 나가는 신경 센터 쪽 중심 쪽은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나가는 그 추간공 병면만 감압해 주는 거라서 해당 병면만 이제 큰 이제 출혈이라든지 뼈에 대한 손상 없이 근육에 대한 손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방경추압술 이 추간공 쪽으로 뒤로 해서 감압하는 거 말고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 혹은 케이지 및 인공뼈를 넣은 다음에 그 금속관을 대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게 경추 퇴행성 질환에서 추간판 절제술 및 그 유압 이제 고정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케이지만 넣는 경우, 인공 디스크만 넣는 경우 혹은 경판, 금속관을 대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페이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보통 경추, 전방 경추 이제 요게 피크 케이지라는 건데 여기 안에 인공뼈를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금속판을 이렇게 대는 것이 전방 경추 유합술입니다. 디스크 제거 및 유합술. 그리고 요거는 케이지, 그러니까 나사목 금속판 같은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피크 케이지와 함께 나사목 고정 혹은 이거 없이 그냥 피크 케이지만 넣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비교하는 거 보면은 보통 앞쪽으로 수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화곤란, 이제 식도라든지 혈관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합병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아주 드물지만 있고 이런 걸 이제 예방하고자 방금 이제 그냥 임플란트만 고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침강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수술 들어간다면은 금속판을 대는 걸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연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케이지만 넣는 경우하고 금속판 대는 경우를 비교한 그런 논문입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그냥 케이지만 넣게 되면은 보시면 안정성이 불량하고 그 다음에 정렬도 불량하고 침강률이 높다. 아무래도 이제 뭔가 고정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가 수술 이 부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일단 시간 자체는 앞쪽에 금속판을 대면 훨씬 많이 걸리죠. 앞쪽에 금속판을 대면은 추가적인 시간 자체가 많이 걸려서 한 20분 정도 좀 더 소요가 되고요. 실혈 자체는 그러니까 피 자체도 어쨌건 유압수를 하게 되면 앞쪽에 금속판을 대게 되면은 그 피 자체가 좀 더 나기 때문에 일반 케이지만 넣는 것보다는 조금 출혈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손상, 그러니까 전만 손실이라고 각도 자체가 틀어진 경우는 금속판을 대는 경우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침강률, 아무래도 좀 낮아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금속판을 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유압술 같은 경우는 잘 붙는 거, 수술이 결국 이거는 뼈가 잘 붙는 것이 이제 수술의 최종 목적인데 디스크도 물론 제거하지만 앞쪽으로 그 금속판을 댄 환자애가 훨씬 유압술이 높았다. 94%대 87%면 저는 이제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식으로 케이지 넣었고 이제 앞쪽에 금속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인공 케이지, 피크 케이지만 넣은 그런 케이스고요.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는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앞쪽으로 좀 숙여지는 방법이 피크 케이지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안정성을 제고할 때는 이제
더 짱짱한 그 고정을 할 때는 앞쪽 금속판이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금속판을 안 되는 경우는 뭐 출혈 가능성, 붓기 가능성, 수술 시간의 단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쪽으로 금속판을 반드시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도 아프고 양측 등 아프고, 왼쪽은 10년 아팠고 오른쪽은 3년 아팠고, 양측 등에 침이 꽂혀 있는 것 같고, 목이 안 돌아가고 계속 저리고, 이런 3, 4, 5일 때 쭉 주사 치료했던 케이스죠. 추가공 협착증이 오른쪽인데 뭐 5, 6번, 6, 7번 다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보시면은 하얀색이 있는 것이 안 막혀 있는 건데 5, 6번, 6, 7번 여기랑 여기 마찬가지로 두 마디가 이제 양쪽 추가공이 다 막혀 있죠. 이런 경우는 한쪽만 그 감압하는 추가공 감압수를 4마디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싹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쪽이 다 막혀 있죠. 중심관 쪽 협착증은 별로 안 심하고, 양쪽에 추가공 협착증이 이렇게 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경추, 아까 높이 자체가 낮아졌던 그쪽에 피크 케이지를 이렇게, 이런 케이지, 요게 케이지군요.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삽입해서 높이를 들어주고, 앞쪽에는 금속판입니다. 금속판 이렇게 되고 수술을 마무리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유압도 잘 이루어지고 더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앞쪽에 금속판이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MRI에서 봐도 신경 통로가 앞쪽으로 했는데 나가는 추가공이 다 펴져 있는, 이쪽이 아까 좁아져 있는 것이 이렇게 펴져 있는 변변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5, 6번, 6, 7번 다 길이 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되면 환자분도 증상이 이제 많이 호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4가지 방법에서 알아봤습니다. 시술과 수술에 대한 비교하고 그런 장단점 알아봤는데, 일단은 신경학적 증상, 팔절인데 뭐 힘이 없다든지 이런 신경 증상이 없는 경추통, 그리고 저리기만 한다, 이런 방사통 환자들은 초음파로 그 신경 차단수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주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뭐 2, 3회 정도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수액 성형술도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하지만 추강호 협착증이 있다, 그래서 뭐 타 병원에서는 뭐 하이브리드 뭐 신경 성형술 해가지고 목에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추 신경 성형술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협착증과 추강 협착증과 후회식 디스크가 있다면은 현미경 말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좀 탁월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으로 디스크 제거하고 유압수를 하려면은 금속판 고정이 확실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케이지만 넣는 것보다는 금속판 고정 통해서 확실하게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왕 받으실 거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에 대한 그런 시술이라든지 주사, 그리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